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각 시점마다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세금의 규제나 완화가 있으면 본인 포트폴리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갈아타기 시즌 되면 어떤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은지, 또 시장이 안 좋으면 어떤 걸 처분해야 되는지, 거의 시점마다 공통된 주제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시장 흐름이 먼저 상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요즘에는 이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처를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금액이 1억에서 2억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시장 상황이 거기에 맞게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또 보시게 될 텐데, 지금 과연 여러분들이 1억이 있다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공통적인 질문이다 보니까 오늘 공통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저한테 1억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건지 오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하시면 70개가 넘는 회원 전용 영상과 매물 추천 영상까지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투자를 잘하는 게 뭘까요? 상승과 하락을 잘 맞추는 게 투자를 잘하는 걸까요? 지금 시장의 모든 분들은 똑같이 하락을 맞고 있습니다. 결국에 투자를 잘한다는 거는 지금 상황을 잘 대응해서 버티고 다음 상승장이 올 때를 미리 준비해서 남들보다 더 큰 자산을 불리는 데 있는 겁니다. 하락기가 왔다고 내 자산을 몽땅 팔고 상승기가 왔다고 몰빵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상황을 현명하게 대응할 줄 아는 것과 동시에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결국 지금 여러분들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음 장에 여러분들의 부가 결정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얼마나 가졌는지, 어디에 사는지가 개그린 나라입니다. 오르네? 떨어지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수요자들이 어디에 몰리게 될 것인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그림은 다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자들이 몰릴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일까? 이미 도구들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수요자들은 이 도구를 잡아서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비규제가 되었죠. 비규제에서 꼽을 수 있는 두 가지 큰 것. 처음, 비과세 요건 중에 거주 요건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이젠 사놓기만 하고 2년이 지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구간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톡톡히 절세 효과를 받으면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동산이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 비규제 지역이 됐으니까 이제 6억이 넘어가지 않으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낼 의무가 없죠.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던 두 가지가 없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장 수혜를 받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 정비사업지입니다. 비과세를 톡톡히 볼 수 있는 금액대며 매매가는 낮은, 그렇지만 미래 가치는 높은 그런 소액 부동산입니다. 게다가 비규제니까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규제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환금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투자의 기본이 갖춰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또 단기 세율의 완화입니다. 기존에 문재인 정권 때 이 단기 세율, 입주권 분양권은 최소 60%였잖아요. 1년 미만 70%, 그 이후 60%. 근데 이것도 완화가 될 예정인데 24년 적용 예정이죠. 1년 미만만 45%, 그 이후부터는 일반 세율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하기 너무 좋은 환경으로 바뀌니까 이 도구들을 활용해서 들어오는 수요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뭐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수요자들이 뭘 원할지는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로 돈이 흐를지 상황에 따라서 판세가 바뀌니까. 자, 지금까지는 종부세가 강화되면서 여러 채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통해서 자산을 불리는 형식이 선호되었습니다. 똘똘한 한 채. 근데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주택까지는 종부세가 중과 폐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3주택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총 이 금액이 한 35억 미치면 중과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이상 똘똘한 한 채가 최대 수익을 보장해주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고, 결국 채수를 적절히 운용하면서 자산을 불리는 게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세금이 줄어들었으니까.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취득세도 이제는 비규제 지역 떠나서 2주택까지는 중과가 없어지는 게 2월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두 채는 가지고 가는 게 한 채보다 훨씬 자산 성장시키기 좋은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대출도 완화되었죠. 이제 비규제 지역이 늘어나면서 대출도 원활하게 되고 다주택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1월 30일 예정인 특례보금자리론, 자, 이게 벌써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벌써 이 수도권의 저가 부동산들 국지적으로 신축 위주로 거래가 지금 살아나는 모양새를 보여줬단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대대적인 대출 완화책은 시장에 무조건 영향을 주고 유동성을 제공하면서 다른 국면으로 시장을 변환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 투자 순환에 완벽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세가 회복인데, 추후에 예상되는 이 전세 관련 대출 모기지가 나오게 된다면 이 전세가 회복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될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도구와 상황들로 인해서 일정 부동산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투자라는 것은 상급지를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들어간 자본금 대비 수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부동산을 사는 것입니다. 자, 지금 상황은 규제가 완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본이 향하는 길목은 결국 소액이면서 단기로도 수익 운용이 가능하고 절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 수요가 몰릴 것입니다.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뭘까요? 지금 현재 시점 가장 싼 부동산이 뭔지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싼 물건을 사야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현재 소형과 대형을 놓고 봤을 때 뭐가 더 쌀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규제 그대로 있었고요. 상급지, 대형 위주로 소요와 돈이 물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두 풀리는 상황이죠. 규제가 있고 대형, 상급 입지로 수요가 몰리는 상황부터 하락을 쳐맞으니까 소형이 가장 먼저 빠지고 많이 빠졌습니다. 자, 이것을 철저하게 이용하자는 거죠. 먼저 빠진 소형을 사고 싸게 사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빠지는 대형을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차를 활용하면 자금을 적게 들이고 갈아타기가 가능해질 겁니다. 시장 상황이 변했습니다. 1주택으로는 부자 되기 어렵죠. 이제 정부의 전폭적인 완화로 인해서 2주택까지는 중과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면 가장 먼저 무주택자, 1주택자들이 진입하는 것은 소액이면서 금액이 비교적 적게 들어가고 소형 부동산이 먼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소형이 내 들어가는 자기 자본 비율이 가장 낮기 때문이죠. 현재 가치는 높고 가격은 떨어져서 미래 가치는 낮으니까요. 지금이 저렴하게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이럴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재건축과 재개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싸다고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의 차가 극명한 부동산이 결국 싸게 샀을 때 정말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올해는 이 전세가 회복에 초점을 맞춘 완화책들이 나올 겁니다. 정책 모기지 상품도 나올 예정이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23년은 전세가 회복이 주요 관점이 될 텐데, 이 전세가 회복만으로도 가격 성장이 민감한 물건, 전세가율이 높은 물건을 찾아야만 하고요. 이 전세가 회복이 소형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정비사업지를 찾아야죠. 그 중에 이 전세가율이 높은 상품군을 보면 기존의 정비사업지 말고 현재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된 이 모아타운이나 역세권 시프트 사업지가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물건들이 전세가 회복만으로도 가격 성장이 민감하게 다뤄질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자, 이렇게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모두 높은 곳이 1억이라는 투자금을 들였을 때 최고의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하나, 기존의 재건축이 아닌 앞으로 새롭게 재건축이 도입될 수 있는 1기 신도시 23년, 24년 특별법이 나올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기존엔 정비사업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미래 가치가 없던 상황에 새롭게 미래 가치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전에 재건축 개념이 처음 도입될 때 쌌던 아파트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올랐던 것처럼 1기 신도시도 그런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일기 신도시도 투자금 작지 않습니다. 적게는 4, 5억, 많이는 10몇 억씩 들어가는 현장들이 대부분이죠. 자, 근데 이러한 재건축도 강남처럼, 강남의 오래된 상가가 투자 열풍이 불었었죠. 자, 마찬가지로 아직 재건축 개념이 도입되지 않은 일기 신도시도 지금 오래된 상가로 공략을 하면 정말 작은 자본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자본으로 싸게 사야만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비싸게 샀는데 어떻게 높은 수익률이 나옵니까? 지금 시점이 굉장히 적합한 시점이라는 거죠.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오기 이전에 재건축에도 오래된 상가로 공략하면 투자금 1억 이내로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이 있다면 이렇게 재개발과 재건축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투자 트렌드를 설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현재 투자 트렌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부터 2시간가량 진행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에 가장 좋은 투자는 결국 정비사업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 투자 전략들 함께 얘기를 해드리고요. 1억 이내로 할 수 있는 이 지역, 단지,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콕콕 집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하단에 댓글,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일이라서 강의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옆에 가입 버튼 있습니다. 이 가입 버튼 눌러주시면은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70개가 넘는 강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입해서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